안녕하세요, 정기준입니다. 11월 15일 건물주 만들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오르고 코스피는 하락합니다. 그동안 우량주들이 강해있었잖아요. 코스피,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이렇게 강하다가 시가총액 5위선까지 강하다가 오늘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빠지고 있죠. 삼성전자부터 해서 떨어지고 있고, 반대로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일단 시장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계속해서 막 오를 수는 없죠. 또 쉬어갈 때 쉬어가고 뒤처져 있던 소형주들도 또 끌어올라와지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지수가 오르는 겁니다. 지금은 순환매 장세예요. 계속 순환매 장세이긴 한데 좀 디테일한 순환매 장세라기보다는 큼지막하게 대형주, 중소형주 이렇게 돌고 있는 순환매 장세다. 사실상 대세 상승장이 시작됐을 때 이런 식의 순환매가 랠리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좋은 흐름이다. 투자 심리에 있어서도 당연히 달가울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또 좋지 않았어요. 코스피 차트인데요. 코스피가 역시 시세가 한번 뜨면은 저항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수 측면에서는 어제 고점 이후에 좀 저항을 받는 모습이죠. 기술적으로는 갭을 메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까딱하다가 갭을 메우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는 그래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전체적인 여건, 환경을 봤을 때는 언제든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량주들이 치고 올라와 준다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시장 가던 길 가게 되니까는, 이것도 약속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언제 또다시 본격적으로 지수가
상승세를 랠리를 이어갈 것인지도 약속된 것은 없지만 반드시 기술적인 차원에서 갭을 메워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이제 펀더멘털을 보지 못한다면 잘못하다가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확실치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시장이 뭐 지수야 오늘 조정이지만은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상승 종목 수가 더 많다. 자, 오늘 코스닥은 위로 뻗는 반면에 코스피는 계속 기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오늘 삼성 SDI가 하락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 시장이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 가장 탄력적이었던 종목이죠. 시가총액 종목들 중에서도 삼성 SDI가 가장 탄력적이었는데 중소형주 랠리가 펼쳐지다 보니까는 오늘 하락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어제 이제 78만 3천 원을 찍고선 빠지고 있다는 거죠. 어제 고점 대비해서 10% 떨어지고 있습니다. 약 하락 전환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적에 대한 어떤 좋은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익률도 좋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아무튼 좋은 얘기들은 쏟아지고 있는데 수급 상황은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요. GM볼보그룹하고 삼성 SDI하고 이제 또 배터리 합작 관련돼서 얘기가 있는데 어제 이 뉴스가 나오면서 시세가 확 떴다가 그 뉴스 터지고서 또 쭉 빠지고 있는 거죠. 네, 뉴스 오를 때 뉴스 터지자마자 이제 매물 나오면서 빠지니까 이런 거는 좀 규제가 안 되네요. 이제 내부자들이며 뭐 일부 기자들이며 이미 다 알고서 좀 주식을 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호재가 떨어지자마자 이 큰 우량주가 호재 나오자마자 10% 떨어지는 거면은 보면은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 불공정 거래잖아요. 그것도 이런 게 참 많지만은 뭐 딱히 잡지는 않더라고요. 요즘 관련돼서 비슷한 경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어쨌거나 자, 코스닥 지수 한번 볼게요. 코스닥 보시는 것처럼 오늘 0.81% 최근 들어서 오히려 소외되면은 소외되었지 코스닥 코스피에 비해서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은 이제 뭐 그닥 치는 종목들은 없어요. 뭐 에코프로 BM도 그냥 0.5% 정도 올라가고 있고 에코프로는 또 많이 2% 정도 떨어지고 대체적으로 봤을 때 뭐 막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오르는 종목들은 있지만 크게 오르는 종목들이
보이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 종목 수주들이 많고, 그리고 그동안 부각되지 않았던 종목들이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그렇게 튀는 종목들도 있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상승 종목 수가 다변화되는 거고, 막 그렇게 먹을 게 그렇게 많은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막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 안정적으로 뭐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오늘 뭐 두산테스나 이런 종목들 약간 좀 눈에는 들어오고요. HFR 이런 종목들도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좀 눈에는 들어옵니다. TSE 이런 종목들도 있고, 지금 괜히 이제 섣불리 우리가 순환매가 도니까는 또 이렇게 되면은 며칠 작은 종목들이 중소형 코스닥 뭐 개별주들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내에서도 순환매가 돈다는 거고, 괜히 어설프게 이제 뭐 바닥권에서 살아난다 싶어서 잘못 들어갔다가 테마주다 어쩌다 오늘도 이제 푸른기술, 부산산업, 철도 관련주들 흐름이 있죠, 그쵸? 부산산업은 뭐 22%권 올라가 있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최근에 이제 동향들을 보면은 테마주들이 그냥 짧게 짧게 움직이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이것도 역시 시장의 심리가 살아나고는 있는데 투자 심리가 많이 살아나야지 돼요. 투자 심리가 많이 살아나지 않는다면은, 아직 더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좀 많이 좀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나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거래 대금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거래대금 이평선인데, 거래대금 이평선도 보시는 것처럼 장기 추세가 어때요? 밑에 거래대금 이평선 장기 추세 자체가 진짜 뭐 거의 뭐 최악으로 치닫았죠. 뭐 지금 이 수준이면, 그쵸? 거래대금을 볼게요. 코스닥의 거래대금입니다. 최근 들어서 며칠 동안 거래대금이 늘고 있죠. 그쵸? 시장이 어떤 좀 갇혀져 있던 영역을 돌파한 이후부터는 거래대금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투자 심리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거래대금 자체도 증가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져야지 돼요. 증가세 흐름이 지금보다 꽤 많이 늘어나야지 돼요. 최소한도 올해 이제 4월 그때 한번 괜찮았던 적 있잖아요. 요 때인데 요 수준만큼 한번 올라와야 되거든요. 시장이 3, 4월 요때 수준만큼 한번 올라와 줘야지 된다는 겁니다. 이때 투자 심리가 반짝 좋았었거든요. 근데 아직 이제 그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이 아직은 좀 부족해요. 그쵸?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2단계까지 시장의 수급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좀
그래도 연말 지나고 연초 정도 돼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연초는 돼야지 테마주 했을 때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은 테마주로 그렇게 막 크게 뭐 재미를 보고 개별주로 그럴 위치는 아니다. 좀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은. 네. 환율 한번 보고 갈게요. 어제 오늘 보시면은 환율 저점이 어딘가요? 뭐 심리적일 거지만 이것도 1,300원을 일단은 지키려는 흐름인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1,300원이 빨리 좀 무너져 줘야지 주식시장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환율이 높았을 때 부담스러운 게 많이 있죠. 한국 시장에 접근하기가. 차라리 이게 확실하게 추세가 꺼졌다는 게 외국인들 심리에 와닿게 되면은 그게 훨씬 유리하게 되니까. 오늘 보시면은 외국인이 오랜만에 또 순매도잖아요. 오늘 최근에 순매도가 뭐 간혹 있기는 했었지만 오늘은 이제 아침부터 거래소 시장에서는 순매도가 센 편이란 말이죠. 이게 수급 차원에서 애매한 환율이 불리한 이유는 일단은 환율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있으면 구태여 한국 주식시장을 찾을 이유는 없어요. 달러화 자산으로 원화를 바꾸는 효과잖아요. 근데 환율이 올라갈 거라면은 사실상 그만큼 깔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환율이 떨어질 거라는 기대를 했을 때는 반대라는 거죠. 오히려 그럼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 이후에 환율이 이렇게 푹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식 시장도 오르고 시세 차익도 나는 데다가 환율에서만 한 차익에서만 100원을 모은 거잖아요. 외국인들이 두 달간 9월부터 11월 초까지 이렇게 약 두 달간 국내 주식시장 순매수를 했던 외국인들은 단 며칠 만에 시세 차익뿐만 아니고 환 차익까지도 좀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환율이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하락한 상태에서 환율이 추가로 하락할 거라는 기대가 없다면은 일단 외국인 매수도 주춤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기대가 생기는 것은 요게 깨져야죠. 그쵸? 요게 좀 깨져서 내려와 주면 이봐라 환율 추세 완전히 틀어지나 보다 라는 생각 때문에 환율이 더 빠질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오죠. 그러면 자 다른 얘기로 해석을 해서 그러면 외국인은 언제까지는 순매수를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환율에 대한 어떤 경로가 잡히기 전까지는 순매수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외국인 순매수 안 한다는 것은 삼성 지수 관련돼서 순매수가 없다는 거랑 어떻게 보면은 뭐 그림은 같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수가 우량주들이 안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그 전까지는 개별주가 된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던 어떻게 하던
그 전까지는 환율이 어떤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가 나오기 전까지 개별주가 괜찮다. 우량주들은 그때까지는 좀 주춤할 거다. 그럼 지수도 환율 방향이 어느 정도 잡히기 전까지는 지수도 코스피 지수는 주춤할 거고 코스닥 시장 코스피에 비해서 지금처럼 좀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다르죠? 네. 뭐 차원 그런 차원에서 판단을 해본다면 뭐 어느 정도 갭을 메우고도 갈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환율 전망이에요. 환율 전망이 지금 벌써 인플레이션 공포가 7%대가 넘는 물가 상승률인데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이제 인플레 우려 자체가 좀 사라지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라면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환율은 하락할 수 있거든요. 지금의 환율 상황, 그러니까 달러화의 초강세를 만들고 했던 부분은 실제로 인플레이션과 거기에 따른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투기적으로 분명히 작용이 됐다는 거고, 물론 이제 한미 금리 차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런 투기적인 환율 흐름들은 결과적으로는 정상 범위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정상 범위로 회귀한다면은 펀더멘탈상의 정상 범위로 회귀를 한다면은 1250선을 좀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략적인 외국인 투자자들도 계산을 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성만 나와준다면은 원달러 환율이 1250원까지 하락하는 상황까지 주식시장은 1차적인 랠리를 더 펼쳐서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제 오늘 좀 환율 흐름이 전개되는 건 단기적으로 환율이 많이 내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떤 물가가 좀 낮아지는 경향, 더불어서 미국 금리 인상 속도 조절과 관련돼서 추가적인 얘기들, 연준 부의장이 속도 조절 얘기를 꺼냈죠. 그거 이외에 뭔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도 최근에 많이 내렸다가 또 안정을 찾고 있고요. 국제유가도 안정세를 일단 찾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런 점들이긴 해요,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거라고 한다면 다른 자산, 주식뿐만 아니고 자산 가격뿐만 아니고 원자재 가격도 결국에 이것도 금융이거든요.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요. 그럼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게 된다면 또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고 속도 조절과 관련돼서는 없던 얘기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좀 유의주시할 필요는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인플레 압력이 뭐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주시는 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지금 오래 있었던 것처럼 쇼크로 오지는 않을 거고 어차피 좀 잡음 정도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래서 우리가 긴장 늦추지 말고 그런 점들은 계속 좀 체크를 하면서 투자에 임하는 게 좋겠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은 우리 포트폴리오에 보유한 종목들은 우선 뭐 코스피 종목, 코스닥 종목 좀 섞여 있긴 하지만은 다 오르고는 있어요. 지난주에 절반 매도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다시 오늘부터는 강세고, 그리고 ISC도 잠잠하다가 오늘은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흐름이. 수급 기반이 좀 괜찮더라고요, 오늘. ISC도. 외국인 매수가 좀 확인이 체크가 되고 있는데, 볼륨이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고, 어쨌거나, 뭐,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진 못했는데, 점차 주목을 받겠죠. CS윈드는 연중 최고 수준 다시 올랐다가 좀 주춤하다 오늘 다시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유한 종목들 성격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보유한 종목들 성격이 조금씩 다른데 이 전체 종목이 오른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승을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뭐 오늘 STX그룹 호재가 터지면서 엔진도 올랐는데 사실상 뭐 엔진하고는 큰 관련이 없고요. 건설주들도 최근에 조금씩 흐름이 나오기 시작하죠. 저평가 부각되고 있는데 아마 점진적으로 모멘텀은 계속 부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내수 쪽에서도 일단은 뭐 계속 재개발 재건축 수준은 나오고 있는 거고 그거 현 정부에서 그거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사상 최대 또 매출도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우량주들 중에서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우량주들 중에서 노려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탑픽은 LG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보여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환율 상황 면밀히 보자 그랬잖아요. 원달러 환율 상황이요. 환율이 뭔가 좀 주춤하면서 확실하게 추세가 아까 말씀드린 처럼 꺾여 내려갈 조짐이 지금은 단기적으로 환율이 올라서 반등할 거라는 건데 그때까지는 좀 조정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장의 주축 역할이었고
상장했을 때 가격을 넘으니까는 매물도 나오는 거고요. 어려운 건 그거죠. 이게 2차 상승하기 이전의 조정폭이 이렇게 컸었어요. 근데 이번엔 분명히 이 정도 조정폭은 안 나올 거란 말이죠. 이건 시장 영향이 안 좋을 때 작용을 한 거고, 51만 4천 원에서 41만 7천 10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17%가량 떨어졌었는데, 그렇다면 62만 원 하던 게 지금 50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겠느냐? 그렇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이고요. 진짜 좀 깊은 조정이라고 해봤자 55만 원 정도가 될 거고, 이것도 근데 그냥 깊은 조정이라는 가정을 했을 때고, 당장 이게 뭐 57만 5천 원이라도 찍고 바로 갈 수도 있어요. 뭐 알 수가 없죠, 그건요. 약속한 바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진짜 싸게 사겠다라는 욕심은 좀 버려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확인하고 사봤자 지금 가격보다 높거나 그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래서 우량주들 중에서는 어쨌거나 시장에서 가장 좀 이끌어줬다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는 버팀목 역할이었고, 반도체주들이 좀 올라오네요. 삼성전자 안정 찾기 시작합니다. 삼성 SDI는 사실상 재료가 나쁘지 않지요. GM볼버하고 합작 소식이 있었던 거는 뉴스가 강했고, 그동안 수급이 몰려있던 게 일순간에 좀 빠져나온 거고. 그렇다면은 내일 저점 한번 노릴만 하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스타였으니까. 이번에 시장 반등할 때 삼성 SDI가 스타였잖아요. 또 시가총액 또 뒤집어졌네요. 6위로 밀렸네요. 화학이 올라오고.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이 주춤했다가 다시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공격적으로 한다면, 제가 건물주 만들기에서 진짜로 100번은 얘기했던 금양. 그렇다면 2차 전지주가 뭐 다시 뭐 부활할 거라면 저는 그러면 차라리 금양, 공격적이라면 역시 좀 흔들려지고 있죠. 흔들려서 한번 깨고 내려와 줄만도 하거든요. 금양은 한 번만 깨고 내려와 주면은, 근데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요. 똑같이 한 번만 깨고 내려와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어쨌거나 좀 기회가 된다면, 제가 뭐 이때도 한번 참자고 얘기는 드렸었는데, 요때 차라리 금양도 올라갈 때 훨씬 탄력적이니까, 그렇죠? 조정받고 또 올라가게 된다면은 5만 원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그쵸? 5만 원을 보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양도 역시 뭐 생각이 있으시다면 막 너무 막 싸게 살려고, 제가 희망 가격을 보여드리긴 했지만 꼭 그 희망 가격이 올지 안 올지 얘가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요때 온다고. 요때 온다고 얘가 약속을 한 적은 없잖아요.
약속한 가격이 없는데 더 싸게 사려다가 못 사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요. 그런 점들은 감안을 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카카오주들 많이 올랐잖아요. 카카오뱅크가 시총 20위인데 지금 카카오 관련주들도 뜯어볼 필요는 있어요. 어, 만약에 카카오가 그냥 단순하게 낙폭과대에서 그걸로 인한 반등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전 이제 카카오 그룹 전체가 흐름이 전개돼서 가지는 못했었을 거예요. 카카오뿐만 아니고 페이며 그룹주들이 지금 다 움직였던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나 바닥 찍을래 라고 얘기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카오 그룹주들은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탑으로 갈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가 탑인데 카카오페이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카카오페이 쓰시나요? 저는 가끔 쓰거든요, 카카오페이를. 근데 카카오페이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지금 아이폰 이번에 신제품에서는 현대카드 지원이 되죠? 저걸로. 무슨 결제라 그러죠? 그냥 무선 결제로 지원이 되죠, 현대카드. 현대카드 페이가 되죠. 카카오페이는 그게 안 되고 바코드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바코드 찍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에서 솔직히 카카오페이는 저런 선물하기 그거 카카오에서 결제되는 거 말고는 그 이외에서는 별로 매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실적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상하는 것만큼 좋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5천억의 흑자 전환이고 내년에도 뭐 흑자 전환을 하겠지만 근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에 흑자 전환하더라도 지금 450배 PER이고 근데 뭐 매출이 그런 거지 실제로 이게 수수료라 아무튼 제가 판단했을 때는 카카오페이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 반대로 이제 카카오뱅크는 이건 산업의 혁명이잖아요. 카카오뱅크는 음, 경쟁 사업자들도 있긴 한데 이것도 좀 웃겨요. 정부 쪽에서 뭐 하는 데서 K뱅크 이런 거는 포함이 되는데 또 보면 카카오뱅크는 빠져 있고 그래요. 그런 건 좀 웃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
결제하는 데 있어서 등본 이런 거 인증받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K뱅크 이런 거는 또 인증 받는 데 쓰이는데 K뱅크, 카카오뱅크는 또 없고 안 되고 그런 것도 있고. 카카오뱅크를 꺼내온 이유는 얘를 그냥 은행주로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은행 커뮤니케이션이죠. 은행 커뮤니티 어떻게 보면은 좀 기존의 은행하고 비교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여기 그래서 지금 실적을 하는데도 은행 실적 따지는 것처럼 이자 수익으로 해서 뭐 수익이랑 이런 거 따지는데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장성을 놓고 보면은 사실상 과거에 이제 한국의 은행들이 급성장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한국들의 은행이 급성장할 때 추구한 게 뭐였냐면은 점포수 늘리기였어요. 접근성, 소비자와의 접근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인 리테일 업무에 대한 매출 그리고 시장 점유율 가져오기 그런 싸움들이었는데 그때 보시면은 진짜 뭐 ATM 단말기부터 해서 음? 이제 카카오뱅크에서 현금 배달 서비스 이런 거를 해도 어떨지. 아니 뭐 ATM기 갈 필요 없이 가까운 은행에서 이제 뭐 수수료 떼고 배달 나오는 거죠, 현금을.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현금 배달 서비스. 저기 뭐야, 전 재래시장 가면은 시골 수금 다니잖아요. 지금도 다니나요? 수금을요? 카트 끌고 수금 다니잖아요. 바로바로 거기서 입금 받고. 저는 카카오뱅크 접근성, 소비자하고의 접근성. 이거만큼 좋은 건 없잖아요. 카카오톡을 안 쓰는 사람들이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은행이 조금씩 조금씩 뭐 지금은 잔업무들 위주로 이렇게 하지만은 조금씩 이쪽으로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모바일 뱅킹 쪽으로. 제일 아쉬운 건 이제 그 카카오뱅크에서 현금 배송 서비스까지 하면은 너무 좋겠다. 너무 편하겠다. 돈 찾으러 뭐 ATM기 찾으러 갈 필요도 없고 어쨌거나 그런 쪽에서 산업의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뭐 급성장은 하고 있습니다. 어, 순이익이 뭐 30%씩은 늘어나고 못해도 30%씩은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시작인데요. 근데 기성 은행들하고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지금 밸류에이션이 기성은행들은 밸류에이션이 아주 많이 낮거든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4.2배인데 거의 뭐 카카오뱅크가 48배 그냥 올해 시점 10배예요. 10배 10배의 그런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ROE는 훨씬 낮고 뭐 어쨌거나 저는 카카오페이보다는 뱅크의 중장기적
그림에서는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제가 이만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추세 전환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할 시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LG에너지솔루션도 결국에는 상장했을 때 넘었잖아요. 이것도 많이 뻥튀기 돼서 처음에 열리긴 했지만 카카오뱅크도 지금 제 생각에는 추세를 좀 돌리는 데 성공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럼 추세 상승으로 갈 거라는 건데 추세가 전환이 됐으면 사실상 성장주들의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얼마만큼 부여할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 또 유행하는 게 100배 아닙니까? 성장주도 100배의 밸류에이션. 카카오도 뭐 100배 받을 수도 있죠. 성장주로서. 그럼 내년 EPS가 얼마입니까? 내년 EPS가 767원이거든요. 100배면은 그러면 7만원, 7만원. 7만원. 뭐 이게 허무맹랑한 가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 그룹들 중에서는 카카오뱅크가 괜찮고, 그리고 이제 그룹사들 종목들 이렇게 봤을 때 그래 나 저점이야 라고 얘기해주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는 계속해서 하늘을 찌르고 갑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때가 주춤했었, 그러니까요. 이럴 때 한 번씩 꺾고 가더라고요, 종목들이. 크게 가는 종목들은 한 번씩 크게 꺾이고 가더라고요. 뭐 안정적으로 본다면은 포스코홀딩스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제 뭐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온 상태이고, 자, 포스코홀딩스의 PER이 뭐 철강 쪽이 매출이 많지만 5.7배, 5.9배고, LG화학 보자고요. LG화학은 20배예요, 20배. 무슨 얘기냐면은 포스코 케미칼에서의 지분법 평가 이익은 또 포스코 홀딩스로 들어올 텐데, 뭐 철강 쪽이 원체 비중이 크긴 하겠지만 포트폴리오 내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뭐 LG화학하고 비교했을 때는 전혀 뭐 그런 부분들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전방 산업인 철강도 좋다는 거죠. 수익이 많이 났다는 거고, 나쁘지 않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네옴시티부터 해서 또 중국이 코로나 종식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던 재건? 재건은 이제 우크라이나고, 경기 부양을 생각하게 됐을 때에 또 거기에 대한 전 세계 철강 수요, 전체적으로 이런 점들을 따지고 놓고 본다면은 저는 이제 포스코 장기적으로 지금도 뭐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시장에 좋은 종목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많아요. 충분히 많아요. 좋은 종목들은요. 문제는 시장에 좋은 종목들은 많은데 못 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많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계산적으로 치밀하게 해서 가지 않고 그냥 막 그때그때 차트만 보고선 종목 골라서 막 주워 담잖아요. 수익 하나도 안 나요. 오히려 손실 나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투자 심리 서서히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완전히 올라오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초에요, 그거는요. 그 단계 되기 전까지 그냥 차트 보고 매매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성과가 될 수는 없어요. 사실상 기술적 분석이 먹힐 수 있는 시장은 투자 심리가 많이 올라와 있을 때 먹혀요. 그럴 때는 그냥 차트만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차트가 좋으면은 그 종목은 가기 마련이죠. 근데 그거는 1월 달이라는 얘기, 1월 달. 지금은 그렇게는 안 가요. 지금은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들 종목들 치밀하게 계산해서 들어가지 않으면은 성장성도 봐야 되고 순환매 구조도 봐야 되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뭐 부산산업 같은 경우가 이거 따라가실 거예요. 부산산업 의미 없다니까요. 수익 못 내요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이런 투자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테마 종목들이 짧게 짧게 치고 끝나는 거지 연속성을 그닥 띄지는 못하기 때문에 일부 몇 개 종목들만 그렇게 되겠죠. 재료주들이 나 그거 이외에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막 시세가 급등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구태여 좋게 보고 따라다닐 필요는 없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트레이딩 종목들을 우리가 찍는다는 것도 그닥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뭐 HSD 엔진 뭐 이런 경우들이 조금 보여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 역시도 솔직히 막 그렇게 탄 건 아니어서 오늘 뭐 두 종목 정도 스윙 종목 찍어 드릴 텐데요. 일단 뭐 조선선제가 대장인 것 같긴 한데 맞나요? 뭐 그거나 그거나 아 한국선제가 대장이네요. 네. 근데 이제 HSD 엔진에 대해서 조선 기자재 쪽 뭐 가능성은 있고 소카가 최근에 이제 한번 치고 가다가 뭐 재료들도 좀 있고 하다가 주춤하다가 오늘 시세가 조금 보였어요. 이거 실적 잘 나온 거 이번에 제주도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은 들긴 하는데 요즘 제주도 렌터카 가격이 갑자기 막 또 훅 떨어졌거든요. 얘도 펀더멘탈 상으로는 괜찮긴 하지만은 지금 이제 실시간 상황이 어떨지는 미지수여서
다이나믹 디자인 그때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결말이 나올 종목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저런 그때 뭡니까 무상증자 이슈 종목들, 무상증자 이슈 종목들은 그나마도 훨씬 더 치고 갔었다가 빠졌다면은 지금은 수급 기반이 안 좋아서 이것도 오래 간 거죠. 다이나믹 디자인은 꽤 오래 랠리를 갔던 편인 거고. 뉴프렉스 이런 종목들도 뭐 괜찮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막 시세 탄력적인 종목은 또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내포한 변동성, 그러니까 리스크에 비해서는. 새로 상장한 윤성 FNC 이런 게 이제 또 물론 매물이 소화하는 과정도 있기는 합니다.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심리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거죠. 그냥 한 번에 치고 못 간다는 거잖아요. 신화인터텍 보시면은 아직까지 뭐 매출이 확 나오지는 않네요. 신한인터텍도. 뭐 그냥 매매 차원에서는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 위치도 신한인터텍이요. 근데 이제 좀 확인된 부분들은 있으니까 진짜로 성장을 할 거냐. 오늘 보니까 뭐 저가주들도 새롭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막 보이고요. 뭐 최근에 있었던 낙폭과대주들 흐름, 청담글로벌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은 가는 종목이에요. 언제든지 한 방이 있을 수 있는 종목, 청담글로벌. 그냥 오늘 HSD 엔진하고 청담글로벌 주중 수익 나는 종목으로 좀 오늘 발부를 해드렸습니다. 시간이 또 늦었네요, 벌써.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화요일이죠? 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